안녕하세요. 습도소관입니다. 북한산 까치들을 벗삼아 오솔길을 산책하고 하루 일과 후 감사일기에 일상의 소소한 감사 제목을 채워가는 정광 목사님. 오늘은 5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사랑받는 책 평생 감사의 프롤로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장 필요한 생필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하나 둘 적어 내려가다 보니 의외로 필요한 물품들이 많았다. 불현듯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 카펫 위에 신문지 한 장을 깔아놓고 밥 한 끼를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동안 신문지 바닥 위에서의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그곳에서 8년 넘게 살다 돌아올 즈음 짐을 정리하다 보니 너무 많은 짐 보따리에 나 스스로도 놀랐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역시 우리 가족은 방바닥에서 신문지 한 장 깔고 밥 한 끼를 먹는 것으로 단출하게 시작했는데 1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 운동장같이 넓게만 여겨졌던 집은 구석구석 물건들로 가득 차버렸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고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고 꼭 필요한 물품만도 5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필요한 생필품을 더 많이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이라고 과연 5, 60년 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할까? 내가 살던 시골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전기가 처음 들어온 날 우리 집에는 벼수학을 마친 동네 아저씨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방 안에서는 전기 기술자가 가설 작업을 하다 일이 늦어져 호롱불을 켜고 한창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느라 분주했고 나는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전등이 켜지기만을 눈이 빠져라 지켜보았다. 마침내 대낮처럼 밝은 형광등이 반짝 켜졌을 때 내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때의 기쁨과 놀라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친구네가 흑백 텔레비전을 들여놓았는데 나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문지방이 닳다시피 친구네 안방을 들락거렸다. 그때 나는 속으로 우리 집에도 저런 근사한 텔레비전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며 친구를 몹시 부러워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녹음기를 가지고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친구가 부러웠고 소풍 갈 때도 카메라를 어깨에 둘러매고 가는 몇몇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곤 했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승용차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휴대폰도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씩 가지고 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화를 걸려면 읍내 우체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는데 지금은 시골 벽촌에서도 전화 없는 가정이 없을 만큼 전화는 필수품이 되었다.
텔레비전도 요즘은 벽걸이형에다 디지털 화면으로 발전했다.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김치 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냉온 정수기, 가습기, mp3, 러닝머신 등의 운동기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왕도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신선한 과일을 이제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옛날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생활이 왕들도 부러워할 만큼 호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왕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과연 궁색했던 옛날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할까?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삶은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한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감사 없는 메마른 인생에서 작은 것에 감동하며 사는 감사 인생이 되길 바란다. 그저 한순간 반짝 감사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길 소원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감사를 생활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감사는 깨닫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읽을 때 전통차를 마시듯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주길 바란다. 전통차는 입안에 오래 머금었다가 음미하며 마셔야 맛과 향이 우러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 책도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만 진한 감사의 맛과 향기를 느끼게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책 속의 내용처럼 감사거리를 찾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부디 많은 이들이 본서를 통해 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고 가정과 직장, 교회, 나아가서 사회를 감사로 물들인다면 나로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감사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